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제11회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엑스포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대한민국 공군 역사에 대한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꼬리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을 가르는 화려한 비행기들. 8대 비행기가 한 대처럼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화려한 에어쇼와 함께 경남 사천 항공우주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사천 비상 항공우주의 꿈 우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벌써 11번째로 사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항공우주 엑스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꿈과 낭만, 항공산업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올해 엑스포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행사는 항공부품 견본 전시 상담회. 공군 군수사령부의 지원으로 항공부품 300여 품목이 전시되고 전문가의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에어로마트 코리아에 이어 단순한 에어쇼를 넘어 국내 항공기술의 홍보와 항공부품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항공부품에 대해 민영업체와 협력하여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경남 지역 우수업체의 많은 참여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대한민국 공군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군 역사관과 최초의 국산 비행기 부하로의 시범 비행도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된 항공우주 엑스포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산림문화박람회가 어제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개막했습니다. 산림자원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송금환 기자입니다. 박람회장 안에 관람객들이 꼼꼼하게 둘러봅니다. 산에서 나는 작물과 각종 생활 목공예품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장비 쪽하고요. 산림 쪽에 대한 장비, 그리고 이제 산림 쪽에 이제 사용되는 나무 같은 거, 인과류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전국 산림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 경영 관련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또 전국의 향토 임산물과 각종 가공한 목재와 장비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나무 공예품 만들기 체험 행사 등도 마련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산림 산업 관련 정부 정책도 소개합니다. 이 산림과 문화를 융복합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 산림 산업이 1차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6차 산업으로 진화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산림자원의 상품화를 위해 2020년까지 휴양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산청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한방 휴양체험 단지 조성에 민자기업 자금 유치를 포함해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 산림, 숲, 그리고 인간의 주제로 열리는 올해 산림문화박람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제6회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생산한 비타민 맥주 등 독일 전통 맥주 5종과 독일 마을 주민이 생산한 하우스비어 등 맥주가 판매되고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독일 문화체험 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버스 6대가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4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김해시 한림면에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 공무원 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주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해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터널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피시설입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서 민방위 경보나 재난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국도입니다. 즉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기술적인 마이너한 터널로 들어가자 라디오 신호가 약해지더니 이내 신호가 끊어집니다. 또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 라디오는 아예 먹통이 됐습니다. 소리가 약할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불편하기는 불편하게 조금 민방위 하면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긴 불편한데. 터널은 시민이 대피하도록 지정된 대표적인 민방위 대피시설. 때문에 터널에서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전국 도로 터널 가운데 95%에서 라디오를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은 도로 터널 170곳 가운데 단 3곳에서만 라디오 신호가 양호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재난 방송 수단인 DMB도 도로 터널 10곳 가운데 9곳에서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터널의 라디오와 DMB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라디오와 DMB 수신이 불량한 터널에는 하루빨리 중계기를 설치해서 터널이 대피시설로는 지정됐지만 정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허술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한글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나들이나 야외 활동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단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 밤엔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도 점차 내려가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가시거리는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내려간 모습인데요. 대체로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가 24도, 거창이 22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어자원 증식을 위해 유곡천과 입산보 등 6곳에 토종 뱀장어 치어 8,3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2017년 가동을 목표로 플라즈마 폐자원 가스화 발전시설을 추진합니다. 함양군 휴천면 송전마을에서 내일 산골마을 축제가 열려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밀양시 보건소가 학교 안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초중 고등학교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의 무효 판정을 두고 운동본부와 경상남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제출한 14만 4천여 명의 서명 가운데 47%인 6만 7천여 건을 무효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서명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유효 인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상남도는 위장 주소, 허위 주소까지 인정해달라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주로 밤 시간대에 야식을 배달하는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야식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 불량 등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12일부터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남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 원 지원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대통령이 국가 책임 보육과 무상 보육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연합회는 또 일일 보육 8시간 의무화를 비롯해 민간 어린이집 회계규칙 별도 제정 등 6개 사항을 요구하고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주요 등산로 63곳에 안전지킴이가 배치돼 산악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달 말까지 지리산과 화왕산 등 주요 등산목 63곳에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가을 산악사고 안전지킴이를 배치했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실족, 추락 등 산악사고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평시에는 안전순찰을 합니다. 올해 봄에는 안전지킴이를 통해 20명을 구조하고 86명을 구급처치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